특정 공정이나 장비에 대한 의도된 성능이 발휘되는지를 검증하고 그것을 문서로서 만들어 놓는 행위, 이것을 GMP에서 밸리데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보면 어떤 조작이나 공정, 기계 설비, 원재료, 동작 또는 시스템이 실제로 기대되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WH하고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작, 공정, 설비, 원재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검증과 문서화 되어 있죠. 저희 나라도 보면 대상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검증과 문서화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미국 FDA는 문구가 조금 틀리긴 하지만 우리 한국 GMP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거의 내용이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도된 사용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검사나 증거를 검사나 제공에 의해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들이 위에서의 여기 해당이 되어 있고요. 객관적인 증거를 검사나 제공에 의해서 확인하는 것, 요게 검증하고 문서화 여기에 해당이 되죠. GHTF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GMP에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도했던 부분이 정말 지속적으로 그 성능이니 또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문서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보시면 GMP의 기본 요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리데이션이 없는 GMP는 사상 누구와 같다, GMP의 꽃이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GMP의 기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리데이션은 각 국가별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지만 시작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1960년대 중반에 미국 제약협회에서 통계를 했더니 시장에서의 분량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때 미국 제약협회에서부터 밸리데이션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정에서 검증이 잘 되어 있다면 결과 또한 좋을 것이다 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밸리데이션이나 검증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60년 중반에 시작이 됐고요. 이로부터 몇 년 뒤, 한 2, 3년 뒤에 WHO에서 이걸 도입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순서상 보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1970년대에 이렇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GMP에서 밸리데이션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밸리데이션은 이제 초지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정 공정, 설비, 시스템이 설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일관되게 제조된다는 것을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GMP에 대한 정의도 그렇죠. GMP의 정의도 의도된 사용 목적에 맞춰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GMP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일관되게 제조된다는 것을 검증하는 활동, 이것을 밸리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퀄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의 차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퀄리피케이션은 장비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퀄리피케이션은 우리말로 하면 적격성 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자격에 대한 평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퀄리피케이션 되어 있고요. 그래서 퀄리피케이션은 장비나 설비, 어떤 장치들에 대한 부분이 퀄리피케이션이고요. 밸리데이션은 공정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적격성 평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인적 자원 훈련 요구사항에서도 자격에 대한 부분이 검증을 하시죠. 그죠? 자격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데 거기서도
퀄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이 된다는 것을 검증하는 활동, 그게 이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도 있고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유사한 단어가 보면 베리피케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이 있고 퀄리피케이션이 있고 칼리브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퀄리피케이션과 발리데이션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칼리브레이션을 말씀드리면 칼리브레이션은 좀 여러분이 이제 많이 하시죠. 장비 계측기에 대한 교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ISO 1706를 인정을 받은 코라스에서 인정받은 그 기관에서 여러분들은 교정을 하시죠. 매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은 대부분 1년 단위의 교정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뭐 표준 분동이라든지 비중계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정에 대한 의미를 보면 계측기, 시험기기 또는 기록계가 나타내는 값과 표준기기의 참값을 비교해서 얼마만큼 오차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그 범위를 여러분 레포트가 나오겠죠. 그 레포트를 보시고 그 레포트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이 계측기를 쓸 건지 말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리피케이션은 이제 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GMP에서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용어죠. 다른 말로 하면 검사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합니다. 검사. 그러니까 특정 의도된 어떤 그 입력에 의해서 그 결과가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우리 검사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익 검사로 치면 입고된 뭐 여러 원료라든지 자재들이 있습니다. 이 자재들이 내부 규격이나 법적 요구 사항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죠. 그걸 검사라고 하시죠. 그래서 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베리피케이션, 발리데이션, 퀄리피케이션, 칼리브레이션 이렇게 해서 그 단어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제가 다른 업체 심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칼리브레이션에서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오토클레이브를 저희가 이제 심사할 때 교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 오토클레이브 그 고압 멸균기죠. 오토클레이브에 대한 교정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뭘 주시냐면 BI나 CI를 통해서 그 색상이 변화된 그 전후 비교 값을 이렇게 보통을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그거는 적격성 평가에 주로 해당이 되고요. 보통 OQ라든지 PQ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오토클레이브를 보면 저희가 작업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121도에 15분의 진공인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멸균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나와 있고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제 그렇게 절차를 갖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변수가 온도 121도, 시간 15도죠. 그 다음에 진공을 떨어뜨리게 죠. 그러면 거기에 압력계가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니까 온도 센서와 압력 센서와 타이머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요. 그 세 대상이 을 대상으로 교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정이 완료되면 오케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격성 평가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밸리데이션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자, 저희 밸리데이션 절차를 이렇게 보면 V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V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플랜트 마스터, 그러니까 공장을 이제 설계를 하죠. 그런데 공장 설계보다는 저희